그래서 안유진 과장님은 국내 의료기기 이제 회사들과 컨설팅 회사에서 이 CE 인증, 그 FDA 허가 그리고 GMP 관리로 9년 이제 경력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현재 K-바이오 솔루션에서 진행하는 여러 기업들, 지금 K-바이오 솔루션에서 18개 MDR 품목들을 진행해 왔는데 많은 제품들의 이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이제 클리니컬 그리고 MDCG에 입각한 MDR 준비를 많이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도 되게 꼼꼼하게 그 제조사들의 문서를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팔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분 시간에서는 그 안유진 과장님이 조인해 주셔서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해주셔서 안유진 과장님이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세션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유진 과장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과장님 예, 조인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세션을 그렇게 예, 시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유진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MBCG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이따가 바로 화면 공유 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7번 EU MDR OH 실사에 적용되는 이제 MBCG 가이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시작을 할 거는 이제 임상특과 MBCG 가이드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을 동등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MBCG 가이던스입니다. 지금 이제 MBCG에서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MDD 때도 제 테크니컬, 바이올로지컬, 클리니컬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동등 비교를 하셨을 텐데요. 그 비교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비교를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샘플량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이제 발표를 하려고 이제 샘플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실제 제가 제조사에 MDR 컨설팅을 할 때 작성을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테지만은 이제 MDD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MDD 때는 지금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테크니컬 관점으로 이제 간략하게 어피어런스, 메저먼트 이 정도만 작성을 하셨다고 하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A, B, C, D, E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의미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주요한 성능이 5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동등을 비교를 하실 때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성능에 대해서 전부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이랑 이제 성능이 이제 완전히 뭐 동일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교하기엔 이제 모든 항목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은 가능한 동일한 항목이랑 이제 비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능을 작성하실 때 그 범위를 써가지고 최대한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이랑 범위가 겹치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 부분은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통 쓰실 때 그냥 same, 뭐 equivalence 아니면은 no identical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또 동일하다고 하면은 어느 부분이 동일한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등하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동등한지,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same이나 equivalence 이 부분은 작성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non identical 아니면 different 이렇게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비슷한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거를 이제 다르다고 하면은 이게 뭐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뭐 쉘프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정하는 쉘프 라이프가 이제 서로 다르고요.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수행한 리얼타임 뭐 실시간 뭐 노화 보고서에 따라서 쉘프 라이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쉘프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이제 멸균 방법에 대해서는 제조사별로 선택하는 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부분과 다르지 않다. 죄송합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여기는 제가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에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짧게 서머리로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임상적으로 서로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과 다른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은 yes라고 하시면 되고 서로 입장적으로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no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지컬 쪽에서는 제가 거기서는 이제 샘플을 빼놨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테크니컬한 부분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 원재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동등한지 그 다음에 어떤 생물학적 시험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는 클리니컬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similar population including as regarding age, anatomy and physiology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환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환자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8세 성인 이상 아니면은 뭐 7세 이상을 아니면은 영유아 뭐 제외 아니면 65세 제외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제 사용 가능한 환자 나이라든지 아니면 성별 그리고 환자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제조사에서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의 환자분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뭐 임상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비슷한 제품군을 가지고 작성한 케이스 리포트 아니면 논문을 가지고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 환자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me kind of user는 이제 누가 사용을 하는지라고 쓰시는 거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로페셔널 유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레이 유저도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제조사에서 이제 표방을 하고자 하는 이제 유저가 레이 유저인데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이 이제 프로페셔널 유저라고 하시면은 그럴 때는 조금 동등 비교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 유저로 이거를 이제 서로 다르게 쓰시고자 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임상적 데이터를 같이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intended use인데요. intended use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라 가지고요. 이거는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서로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상으로 아니면은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intended use가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ontraindication도 마찬가지로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과 이게 contraindication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사마다 이제 서로 뭐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집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이것도 가능하면은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원인, 컴플리케이션, 프리커션, 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싱글 유즈인지, 그 다음에 이제 포션 딜리버 시리컨의 디퍼런스 퍼포먼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예측되는 상황이 뭐냐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비슷해야겠죠. 제품이 비슷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제조실 제품,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똑같은지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클리니컬 관점으로 서로 다른지 똑같은지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조금 어려워하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MDCG 2020-6번은 지금 MDD를 받은 제조업체가 이제 준수를 해야 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지금 MDD 이제 가이드라인 따르면은 지금 매대부 가이던스에만 따라가지고 작성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MDR에서는 이미 CE를 받은 리거시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이 규정도, 이 가이드라인도 같이 적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게 매대부 가이드라인과 굉장히 유사한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대부 가이드라인은 이게 뭐 스테이지가 뭐 0,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는 그 이제 스테이지가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작성을 하실 때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매대부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MDCG 따라가셔야 될지. 근데 이거는 이제 MDCG 가이던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대부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 되는 거는 결국은 MDCG 2020-6번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샘플링을 하기에는 이제 기존에 제가 작성을 했던 부분에 이제 너무 좀 컴피데이션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작성했었던 전체 문서에 테이블 목차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항상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introduction, 그리고 definition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dentification GSPR 데이터.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GSPR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GSPR 작성을 할 때 관련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이 GSPR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요건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GSPR 번호에 맞춰가지고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GSPR 1번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클리니컬 데이터가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바이스 디스크리션인데요. 이 부분은 매대부 가이던스에서 그냥 동일하게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대부 가이던스, MDCG 가이던스에서도 동일하게 매대부 가이던스 내용을 보고 작성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대부 가이던스 내용을 보고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Clear Specification of Intended Target Group with Clear Indication and Contraindication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대부 가이던스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ntended 타깃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인디케이션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클리니컬 베네피트 페이션트 그러니까 이제 환자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임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파라미터, 퍼포먼스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별로 이제 다 제품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표방을 하고 있는 이제 성능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 성능을 이제
뭐 내부적으로 사내 시험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줄 수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표방을 하고자 하는 제품의 성능이 이런데 외부 시험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시험을 했었더니 문제가 없었더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대체 가능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7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품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이제 퀄리타티브인지 퀀티타티브인지 두 가지 관점으로 평가했을 때 어떤 내용이 이거를 표방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동등 비교를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하면요. 그 동등 비교를 하고자 하는 제품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위험이 더 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뭐 금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까 제조사에서 이제 표방을 하고자 하는 제품의 성능이 있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동일하게 퍼포먼스 그리고 세이프티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 파트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베네피트 이슈라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위험 관리에서 이득 위험 분석이라는 이제 동일한 항목이라서 이제 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아직 플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템 가이던스랑 그다음에 NDCG 가이던스 내용을 이제 섞어서 쓴다고 하면요. 여기 10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멜데브 가이던스하고는 순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섹션 1A가 있고 1B, 1C, D, 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단계로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동등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의 이제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등 비교를 제품을 했어요. 아니면은 이제 물론 임상 시험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임상평가에서 동등 비교를 통해서 임상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 임상평가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사용한 이제 증거 자료를 이제 보여주시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평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점으로 비교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특성, 그리고 intended purpose,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즈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상평가 보고서에서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제 PMCF 플랜을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템플릿이 나와가지고 그 규정을 보고 이제 그대로 작성을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이던스를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되 제조사에 맞게 어떤 활동을 수행할 건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를 따라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플랜 넘버라든지 데이트, 뭐 버전 뭐 이런 거 쓰시는 거는 이제 항상 하시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섹션 A도 동일하게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만 채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이제 섹션 C에서부터 문제가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스코프라든지 이제 팔로우업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템플릿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쓴 거고요. 여기 이 부분부터가 저희가 이제 섹션 뭐 B, C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MDD 때랑, 그 다음에 이제 MDR 때랑, 만약 이 부분은 만약에 제품의 모델명이 다르다고 하면은 여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테크니컬 다큐먼트랑 이제 연관이 있는지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리포트가 이제 어떤 버전이 우리 제품의 내용을 표방하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리니컬 팔로워, 그러니까 이제 PMCF에서 우리 제조사가 사용을 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제조사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클리니컬 에펙티브니스 에밸루에이션 즉 설문조사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케이스 리포트, 비질런스 리포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아트 프리디क्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클리니컬 리뷰 리터처, 그 다음에 US FDA 마우데라든지 유다메드, 지금 얘는 활성화가 안 돼 있긴 한데요. 이 내용이 지금 클리니컬 데이터가, PMCF 데이터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조사를 케이스 리포트를 발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설문조사하는 내용이 이제 클리니컬 에펙티브니스가 아니라 다른 내용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시면은 이 부분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클리니컬 리뷰 리서치는 이제 거의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제품에 대한 이제 부작용 사례를 찾으실 때는 이제 US FDA 사이트 많이 찾으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호주에 이제 뭐 호주에 이제 부작용 사례를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어디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파일이 이제 저희 PMCF의 자료가 된다고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동일하게 케이스 리포트, 비질런스 리포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파일에 들어가 있는 임상적인 내용을 이제 서포팅을 하고, 그리고 PMCF 이제 자료가 되는 걸로, 데이터가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다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제조사를 내부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플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템플릿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플랜이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플랜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리포트에 그 제시된 이제 동일하게 수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템플릿도 이제 많이 보셔도 되지만요. 여기서 이제 아까 섹션 A는 제가 제외를 하고요. 한 개와 플랜이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넣지 않았고요. 섹션 C와 D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섹션 C에서는 저희가 뭐 SSSP라든지 이밸루에이션 리포트,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리포트 이를 가지고 찾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 게 이 PMCF 리포트 안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는지, 요번 이 안에는 이제 디바이스, 뭐 디스크립션, 뭐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찾은 데이터가 이제 우리 제품에 뭐 추가적인 위협을 표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섹션 D에서는 이제 evaluation of clinical data.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은 동등하거나 비슷한 제품의 자료를 찾았는데 이제 우리 제품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섹션 C에서 이제 액티비티 이제 PMCF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조사에서 이제 수행을 한 내부적인 사전 시험도 이제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 리터처 찾은 자료도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설문조사 내용을 한 것도 이제 이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위험평가에서 이제 식별은 위험보다 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식별이 됐는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PMCF 활동을 해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SSCP입니다. SSCP는 이제 제품 2A 제품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B 제품에서도 이제 임플란트 제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A에서는 이 SSCP를 굳이 수행을 안 하셔도 되고요. SSCP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사의 컴퓨테이션 능력이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테이블로 이제 목차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SSCP는 말 그대로 서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랑 그 다음에 이제 PMCF 리포트에서 내용을 많이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퍼포즈, 스코프 이렇게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이제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이제 서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제조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정보랑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프린시플 오퍼레이션, how to use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이제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조사에서 제공했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 했는지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사이드 에펙트, 워닝, 프리코션, 그 다음 컨트라 인디케이션 등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체적인 제품의 서머리를 이제 작성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사실 그냥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CER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MDD 문서에서 가져오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부터 조금 작성이 좀 힘들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PMCF 내용을 서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PMCF 활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가 하면은 어떤 곳에서, 어떤 기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수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 환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머리를 해가지고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리터처를 이제 찾았는데 그 리터처를 찾는 방법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리터처에서 찾아진 추가적인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을 실제 필드에 팔았을 때 고객 불만이 있었는데 그 고객 불만이 제품이랑 연관이 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성능이라든지 설계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클리니컬 퍼포먼스와 세이프티를 이제 리뷰를 했더니 우리가 표방을 하고자 하는 그 성능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되는데 부족함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플랜에서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리퍼런스 투 애니 하모나이즈, 여기는 제가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을 평가하는데 사용을 한 이제 규정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리데이션, 이제 업로딩 오브 SSCP, 이거는 이제 템플릿에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밑에는 제가 약간의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서머리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MDCG 2020-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조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임상조사를 저희가 하는 사유가 제품의 성능, 그 다음에 임상적 성능, 그 다음에 임상적 이득, 그게 적절한지 않은지 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임상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이거를 꼭 유럽에서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유럽에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따로 없고요. 유럽에서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유럽에서 이제 요구하는 내용을 이제 한국에서도 충족을 하실 수만 있다고 하시면은 굳이 유럽에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로 이제 임상 조사를 수행을 했을 때 많이 나오는 이제 보안이 이제 인종적 차별성에 대해서 이거가 분석이 됐냐 아니면 이제 공정하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임플란트 제품을 이제 한국 사람 대상으로만 이제 사용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백인이라든지 흑인한테도 똑같은 이제 임상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서로 차이가 없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이제 뭐 백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흑인 대상으로 반드시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임상조사 활동이 유럽에서 요구하는 임상조사 방법이랑 이제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뭐 미국에서 하셔도 되고 유럽에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하셔도 되고 장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 이제 요구하시는 질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임상 조사를 할 때 이거를 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지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런 템플릿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유다메드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이거를 당장 제출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걸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임상 조사를 한다고 하시면 이걸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유럽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MDR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수행하신다라고 하면 똑같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이랑 동일해요.
한국에서도 이제 임상조사를 이제 한다고 하시면은 먼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임상시험 승인 계획, 승인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고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해서 이제 임상조사를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 이제 법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임상조사를 수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이 앞에서는 우리가 임상조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임상조사를 하기 전에 즉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임상조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PPT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을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 공유 중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